생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당뇨에 좋다는 여주나 돼지 감자를 먹어도 보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는 치료가 아닌 관리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당뇨를 완치해주는 먹을 것이나 치료법을 말하는 과대 광고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당뇨약도 마찬가지인데요. 혈당 관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약으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처음부터 내 몸에 어떤 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좋은 것만 찾아먹는 것보다는 우선 안 좋다는 것부터 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라면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당 섭취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 세상에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접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만한 것들만 골라봤습니다. 흰 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은 순탄수가 많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섭취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육탄당인 포도당 상태로 우리 몸에서 쓰이기 때문인데요. 밥은 끊어도 밀가루나 떡은 끊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떡을 참 좋아합니다만 가공 과정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을 밀가루나 백미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 첨가물에 의해 표백되면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영양소가 빠진 밀가루는 알록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록산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입니다. 여담으로 당뇨를 연구할 때 동물들에게 알록산을 투입해서 인공적으로 당뇨 동물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건강식으로 알려진 통밀빵이나 오트밀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중 제품들은 10에서 20% 정도의 통밀만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액상과당과 설탕을 첨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간편하게 불려서 먹는 시리얼 제품의 경우 혈당 지수를 뜻하는 GI가 가장 높습니다. 간편한 건강식이라는 단어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보다는 현미나 율무 또는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게 되면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식사는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지만 자연식품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당이 높은 과일입니다. 전부 외우기는 힘들 것이니 보편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몇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를 뜻하는 GI가 55를 넘어가면 중혈당 식품으로 70이 넘어가면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 또는 살구 같은 과일은 GI가 높은 편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건포도 부분입니다. 그냥 포도에 비해 말린 건포도는 GI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말린 과일은 시중에서 건강 간식으로 마케팅돼 있지만 그건 당뇨가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과일을 말리면서 영양소와 섬유질이 응축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당질이나 탄수화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추가되며 수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떨어져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일류는 아예 못 먹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일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과일 섭취는 당뇨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C, E,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이지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에는 체리, 자몽, 배,
사과, 석류, 키위, 포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밥그릇으로 반 공기를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비교적 단단한 과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단단한 과육의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인체 내 흡수가 더디게 되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과일은 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식전에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먹어서 포만감을 주고 그 후 식사로 섭취되는 탄수화물 등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괜찮은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생활 습관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티솔은 혈당과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충격적인 소식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코티솔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높아져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 중에 작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오면 그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숨을 깊게 천천히 쉬면 혈당이나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당 수치가 가장 안정화될 때가 언제일까요? 정답은 잠을 잘 때인데요. 당뇨라면 수면 부족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을 적게 자고 나서 아침에 혈당을 재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도 치유하고 혈당도 조절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깊은 잠을 자야 몸이 최저 혈당으로 떨어져 아침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7시간 정도의 수면이 좋다고 하지만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음식과 가공되지 않은 과일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당뇨인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료수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식사할 때는 탄산음료와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론 기름진 음식도 안 좋겠지만 음료수는 더욱 안 좋습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다른 음식보다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혈당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분까지 혈액에 쌓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건강 음료는 어떨까요? 수분 보충을 빠르게 해준다는 이온 음료 또한 당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달달하다고 느껴지는 커피 믹스에 거진 3배 가까이 합니다. 약국에서 주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음료나 쌍화탕은 용량 대비 당이 콜라보다 높고 커피 믹스에 2배 가까이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양 강장제를 콜라만큼 먹을 일이 많지 않겠지만 알고 조심하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당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 가공식품, 특히 흰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림으로 피한다. 통밀빵이나 시리얼도 성분을 꼭 확인한다. 둘째, 과당이 높은 과일은 피한다. 건과일은 특히 더 피한다. 먹어도 좋은 과일에는 체리, 자몽, 배, 사과, 석류, 키위 또한 베리류도 좋지만 어느 정도 양을 제한하는 게 좋다. 비교적 단단한 과일을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어주는 것이 좋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지만 당뇨에 특히 더 위험하다. 마지막, 음료수를 피한다. 약국에 있는 음료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한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비록 당뇨가 있어도 건강하게 생활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